내가 들은 엄청난 사건. 자,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내가 수임한 사건을 제외하고 내가 수임한 사건을 제외해야 돼요. 네, 제외하고 오며 가며 들은 변호사님들이 오며 가며 들은 이야기 중에 엄청난 사건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내가 들은 엄청난 사건 내엄사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최승호 변호사님이 준비하셨다는데요. 증명해 보일 시간입니다.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건은 약간 좀 심각한 사건인데요.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린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좀 살아가시다가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시골길에서 어느 날 노부부가 밤늦게 밤 10시쯤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시작을 합니다. 경찰이 들이닥쳐서 당신이 살인자로 의심이 되니 경찰서로 가시죠 이러면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제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요. 밤 10시에. 알고 보니 어떤 사건이냐면 이틀 전에 네. 이 차량이 지나간 자리에서 시골길이죠. 시골길에서 변사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노부부가 그 변사체가 발견된 도로를 지나간 거죠. 그 시간대에. 그래서 이제 살인자로 몰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 이제 살인자가 아니라 뺑소니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틀이 지났으니까. 고의적으로 도망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도망갔다고 해서 특가법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구속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구속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부부는 사실 법률에도 되게 무지했고 잘 모르니까 경찰이 가자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경찰을 믿지 않습니까? 수사기관들, 국가기관들 다 믿으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도로 지나온 거 맞다. 근데 별일 없이 어떤 뭐 충격이나 사람을 치인 느낌 없이 그냥 돌아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는데 어쨌든 집에 돌아와서 잘 그냥 잤다. 그리고 이틀을 그냥 지낸 거예요.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이 아니다. 그 시간대에 당신 차량만 지나갔기 때문에 당신들이 살인자다. 아, CCTV에 그게 찍힌 거죠. CCTV가 없죠. 시골길이라 CCTV가 없습니다. 문제는 CCTV가 없고 그 앞에 버스가 한 대 갔는데 뒤에 버스가 갔고 그 중간에 어떤 차량들이 지나간지 모르나 앞에 버스와 뒤에 버스 사이에 이 차량이 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그 시간대에 거길 지나간 거는 확인이 됐어요. 근데 변사체를 이 차량이 치였는지 실제로 충격을 했는지는 드러나지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10시에 이제 와가지고 압수를 한 거죠. 차량도 이제 타고 와라 해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차량을 놔두고 가라. 이거 중요한 증거물이니까 그 피의자를 구속하려고도 했겠죠. 그래서 임의 제출 동의해라. 그래서 자동차도 임의 제출 받고 그 다음에 조서도 뭐 참고인인 척하면서 참고인 조서 받아서 나중에 피의자로 전환하고 그래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노부부는 너무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협조를 했죠. 그래서 다 협조를 했는데 살인자로 이제 기소를 한다고 경찰이 이제 해버린 겁니다. 또 이제 국가수에서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그 감정 결과가 사실은 그 노부부는 경찰서에 차를 놓고 왔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차량 앞에 오른쪽 앞범퍼 왜냐면 차가 지나가고 우측에서 변사체가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오른쪽 핸더 부분에 이제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미세한 섬유가 끼어 있었다. 그 다음에 앞범퍼 오른쪽 앞에 직조 흔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충격의 흔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노부부는 난 경찰에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당연히 무죄지 않느냐. 왜 나를 끌고 가가지고 이거를 계속 기소를 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제 오른쪽 직조 흔적과 이제 폴리에스테르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폴리에스테르였거든요. 폴리에스테르가 우리 그 패딩 있죠, 패딩. 네네. 패딩 안에 뭐 부스다운 네네. 이렇게 부스털도 넣지만 거의 털도 넣지만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라는
이제 합성 섬유를 넣어서 충진제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이 폴리에스테르 섬유가 얼마나 많이 쓰이냐면 전 세계의 50% 섬유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옷에서나 사실 폴리에스테르는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도 있겠.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차량이 지나가거나 차량을 뭔가 이렇게 세차를 할 때 사실 폴리에스테르가 껴있을 수 있고 약간 이렇게 닦는. 그렇죠. 그 뭐 세차를 그런 할 거도 때. 있을 수 네네. 있고 폴리에스테르는 어디에나 길가에서 튀었을 수도 있고요. 그 차량에 최근에 사실 폴리에스테르가 붙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결국엔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는 또 공소 유지를 한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노부부는 되게 억울한 네. 재판을 받게 됐고 뭐 변호사 비용도 쓰게 됐고 그래서 상당히 그 이후로는 이제 국가기관한테 협조 안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수사기관이 어느 순간 내가 믿었던 수사기관과 국가가 갑자기 나의 상대편으로 돌아섰을 때 그때 엄청 무기력감과 무력함 약간 공포까지도 느끼거든요. 와, 이거는 정말 네네.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일이 아닌가.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건 변호사 조력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변호사의 방어권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네, 여기서 궁금한 네네네. 거는 거기서 갑자기 10시에 들이 닥쳤잖아요. 경찰 수사기관에서. 그랬을 때 안 가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거부할 수 있다. 아, 당연하죠. 거부하셔도 언제 된다. 강제 연행을 네. 네. 거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몰 이후에 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 낮에 와야 낮에. 아, 낮에? 낮에는 영장 가야 그리고 돼요? 받고 와야죠. 그러니까 영장이 없었으면 안 가도 되는 안 가도 거고. 되죠. 이미 그리고 출석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 근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오면 당신 안 따라가면 나 나중에 사후영장 받을 거야. 그 경찰도 사실 사후영장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후영장이라는 그러니까 게? 우선 내가 연행하고 수갑 치러서 데리고 가고 네. 당신이 지금 되게 아. 유력한 피의자니까 데리고 가고 나중에 사후에 영장 그렇게 받겠다. 됐을 때는 근데 그건 어떻게 이제 또- 불법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예. 완전 불법이다. 예,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그리고 아까 또 궁금한 점은 증거를 원래 안 내도 되는데 그 얘기 차량도 이미 제출이 아니라 압수를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법원에 어쨌든 허가를 받아서 수사기관이 이제 압수를 해야 되는데 강제 압수를 해야 되는데 강제로 압수를 한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약간 좀 윽박 지르면서 제출 안 하면 협조 안 하면 네네. 우린 더 뭐 심하게 할 거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펼치면 네네. 가둬놓고 그러면 프로님 결백한데 네. 안 내시겠습니까? 내죠. 대부분 네, 냅니다. 그렇죠. 무서우니까. 네. 내라 그러면 또 되지. 심지어 무서우니까. 거짓말 탐지기도 해라. 그러면은 거짓말 탐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거짓말 탐지기도 안 할. 그럼요. 제가 근데 무죄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엔 결백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협조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아, 여기서 그냥 가장 중요한 건데 밤 10시였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거의 일반인들이 이제 변호사님들 예, 예. 알거나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예, 예, 사람들 예. 없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오시라고 하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다음 네, 아침에. 네, 네, 네. 그게 가장 좋은. 네네네. 네. 안 그랬으면 여기 3년 동안은 안 힘들었겠네요. 그래도 힘들죠. 그건 아, 똑같습니다. 사실 네네. 똑같은데 네. 중요한 건 최소한 인권 침해가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강제 연행을 당한다거나 강제 압수를 당한다거나. 그러니까 사실상은 강제 압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압수는 아니죠. 형식적으로는 강제 압수가 아니지만 사실상 강제 압수와 강제 연행 형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좀 받아서 인권 침해를 좀 덜 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있겠죠. 네, 와 비용도 문제일 거고 정말 이게 힘든데 알아두시면 정말 좋은 내용인 예,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오판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오판으로 인해서 진짜 오랜 기간 수감을 하셨다가 뭐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정을 그렇죠. 받으신 분도 예, 예. 저도 한번 본 것 같아요. 뉴스나 이런 데서. 재심으로 나오는 뭐 약촌오거리 사건이라든지 우리 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형사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국가에 내가 지금까지 뭐 구금이나 네. 구속됐었으니 그런 부분들을 보상을 해달라. 그러니까 피해 보상은 그렇죠, 그럼 그렇죠. 국가가 대신해 국가가 주는 거예요? 하는 거죠. 국가가 하는데 국민 네. 세금으로 하는데 중요한 건 수사기관이 어쨌든 잘못된 것과 네네. 그러니까 법원은 사실 수사기관에서 뭐 조작된 증거든 어떤 증거든 그 증거재판주의다 보니까 증거를 보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니까 네네.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니까 법원의 어떤 책임보다는 수사기관의 책임이 사실 더 큰 거겠죠. 근데 국가 공권력의 그런 책임으로 인해서 이제
손해가 발생을 하면 형사보상 절차를 따라서 형사보상제도. 근데 이것도 재판이 끝나고 나서 무죄 판결 받고 3년 안에 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를? 그러니까 청구 안 하시면 또 못 받아요. 네, 그렇기 만약에 때문에. 이런 사건 네. 같은 경우는 그럼 만약에 정말 3년 동안 고통받고 네. 비용, 변호사 비용 이런 네. 것도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비용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형사보상 청구를 하면 전부 다는 못 받아요. 내가 정해져 변호사-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변호사 보수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은 일부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이제 구속되거나 구금되거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구속 구금은 안 됐어요. 네네네네. 근데 구속되거나 구금된 사건들은 구속 일수에 따라서 하루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10년, 20년 형을 살아도 네. 사실 그렇게 크게 자기가 만족스러워할 만큼 보상이 되진 않습니다. 아 정말. 자 다음 시간에도 솔깃한 사건 썰과 유용한 상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